창작의 시간 여덟 번째 윤정고모입니다. 1. 버스가 멈출 때마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창문에 부딪힌 햇볕이 한 점씩 깜빡이며 내 얼굴 위로 번졌다가 사라졌다. 유리창에 붙은 먼지가 빛에 반사되어 금빛 입자처럼 떠다녔다. 햇빛은 이따금 구름 뒤로 숨어 들었다가 다시 나타나 내 무릎 위 보자기를 비췄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도로 위를 따라 들판이 느릿하게 펼쳐졌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논에는 벼이삭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트랙터의 낮은 굉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묘하게 버스의 엔진음과 섞였다. 나는 가슴 안쪽이 서서히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 길을 따라 달리는 건 참 오랜만이다. 어릴 적 윤정고모의 집을 향하던 그 길, 그때의 나는 버스 창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세상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들떴다.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이 길을 다시 달리는 일은 여전히 설레고 어쩐지 두렵기도 했다. 고모의 집이 곧 허물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 집이 사라진다는 건 내 안에 어떤 시간이 함께 무너지는 일 같았다. 내가 자란 집도 아니었지만 그 집에는 늘 사람의 냄새가 있었다. 장독대 뒤에서 김이 피오르던 냄새, 고모가 아궁이 앞에서 나무를 넣었을 때 났던 불냄새, 그리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들리던 젖은 흙 냄새. 그 냄새들이 아직도 내 마음 한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가 시골 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길로 들어섰다. 도로 옆에 감나무에는 주황빛 열매가 몇 개 남아 있었다. 새들이 날아올라 가지 끝을 건드렸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창이 차가웠다. 그 차가움 속에서 오래전 여름날의 고모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동수야, 빨래는 햇빛에 말려야 해. 그래야 냄새가 좋아. 그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모가 손으로 빨래를 짜던 모습만 멍하니 바라봤다. 그 손목의 힘줄, 그 손끝의 주름, 그 아래로 스며든 세제 냄새까지 기억이 났다. 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바람 속엔 갓 밴 벼냄새와 흙내음이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내 코끝을 간지리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고모는 언제나 나를 우리 집 막내 같다라고 불렀다. 그 말이 그때는 그저 장난 같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버스는 가끔 요철 길을 지나며 덜컹거렸다. 그때마다 내 몸도 같이 흔들렸다. 앞자리 노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두었다. 오래된 트로트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가 고모의 부엌과도 닮아 있었다. 불고기 굽던 냄새, 찌개 끓이던 소리, 그리고 식탁 위에 손수 덮어두던 흰 보자기. 나는 문득 그 보자기를 떠올렸다. 고모는 음식을 다 차리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보자기를 한번 덮었다. 이렇게 덮어두면 음식이 덜 식는다. 이 말과 함께 들리던 그녀의 웃음은 아직도 선명했다. 이상하게도 그 보자기 감촉이 지금 내 무릎 위에 천과 닮아 있었다. 햇살이 다시 창문을 스쳤다. 금빛 먼지가 공기 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을 보며 생각했다. 고모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 반짝임 하나하나에 고모의 손길이 스며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살아생전 늘 조용히 웃던 사람이었다. 많이 말하지 않고 대신 손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손끝으로 바느질하고 손끝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손끝으로 나의 어린 울음을 달래주던 사람. 버스가 잠시 멈췄다. 작은 시골 정류장 하나가 보였다. 영영리라는 낡은 간판이 삐뚤하게 걸려 있었다. 이제 저기를 따라 조금만 가면 고모 집이 있던 곳이다. 나는 괜히 손바닥에 땀이 났다. 그 집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텅 빈 부엌, 닫힌 방문, 그리고 어쩌면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고모의 향기. 버스가 다시 출발했다. 엔진 낮은 진동이 내 몸을 타고 올라왔다. 햇빛이 기울어져 내 어깨 위를 스쳤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이 길 끝에서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사라진 집일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고모의 시간일까? 그날따라 바람은 오래 머물렀다. 바람 속에는 언젠가 나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쓰던 윤정 고모의 손끝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종이에 일터 있었다. 아침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부엌에 불이 켜졌고 그 불빛이 부엌에 연기를 비추며 천장까지 번졌다. 어머니는 그 불빛 아래서 밥을 안 치고 도시락을 싸고 아버지의 작업복을 털어 걸어두었다. 그리고 나면 허리도 펴지 않은 채 서둘러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섰다. 대문을 나서며 나를 물끄러미 보시고 이내 눈물을 흘리셨다. 자신이 피부치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나가신다. 자식을 안고 있으려면 더 서러워서는 그저 윤정 고모에게 부탁과 애원의 눈빛을 하고 나가신다. 아버지의 제지 공장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강둑 아래에 있었다. 낮에도 늘 흰 김이 피어오르고 밤에도 기계가 멈추는 법이 없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 종이를 자르는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남자들이 힘을 주며 내지는 짧은 고함.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흘러왔다. 그 공장의 굉음은 내 어린 시절의 배경음이었다. 잠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소리는 늘 들렸다. 공장에서는 젖은 나무 껍질 냄새가 났다. 풀을 끓이는 냄새와 섞여 마을 전체에 달큰하고 묵직한 향이 감돌았다. 그 냄새는 사람들의 옷에 배었고 어머니 머리카락과 손끝에도 스며 있었다. 밤에 돌아온 어머니는 늘 피곤했다. 손등에는 종이 조각 베인 자국이 있었고 눈가에는 하얗게 말라붙은 풀가루가 붙어 있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말을 걸지 못했다. 그저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가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기도 전에 잠이 들었다. 어머니가 없는 시간의 공백을 메워준 사람은 윤정 고모였다. 그 시절 우리 집에는 5명의 고모가 있었지만 그중에 첫째 윤정 고모는 나에게 거의 어머니나 다름없었다. 윤정 고모는 20살이 되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이미 집안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종일 빨래하고 부엌에서 연기를 쐬고 논두로 나가 물고를 맞고 돌아오면 노인들의 약을 다렸다. 그러면서도 얼굴엔 불평이 없었다. 입술은 늘 닫혀 있었고 눈동자는 조용히 타올랐다. 윤정거모는 언제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불빛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기억한다. 내가 울면 윤정거모는 언제나 그 눈빛으로 다가왔다. 한 손에는 물수건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내 머리를 쓸어가며 쓸어넘기며 말했다. 우리 동수 또 울었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아주 낮았다. 귀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목소리는 마치 겨울밤 방 안에 데우는 아궁이 불소리 같았다. 윤종 고모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 노래에는 가사가 없었다. 단순히 몇 개가 반복되는 윤종 고모만의 리듬이었다. 숨이 가빠지면 음이 끊어졌고 다시 숨이 들이쉬면 노래가 이어졌다. 그건 멜로디라기보다 윤종 고모의 하루가 내뿜는 숨결이었다. 그 호흡에 내 귀를 닿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윤종고모의 품에 자랐다. 등을 토닥이는 손의 리듬은 나의 심장이 되었고 그 품의 온도는 나의 세상이 되었다. 내가 자라면서 배운 첫 번째 감정은 안심이었다. 그 안심은 윤종고모의 손에 왔다. 어머니는 늘 멀리 있었지만 윤종고모의 손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 손은 빨래 비누 냄새와 들깻잎 냄새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어 있었다. 새벽이면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가 기계 소리가 아직 귓가에 울리고 바람은 축축한 풀 냄새를 실어 날랐다. 방 안은 어둡고 창호지 문틈으로만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그때 나는 늘 같은 풍경을 보았다. 마루 끝에 앉아 있는 윤종 고모의 뒷모습. 그녀는 전기를 아끼는 것인지 불을 켜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바느질하고 있었다. 이미 손에 익어서였는지 능숙했다. 어린 내가 보기엔 그랬다. 그 손은 가늘고 하얗고 아주 조심스러웠다.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그 눈빛은 곱게 빛났다. 달빛이 벽을 비칠 때면 윤종 고모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그녀의 말을 하지 않았다. 때로는 바느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지친 여인의 숨이라기보다 무언가 오래 품어온 사람의 깊은 내용 같았다. 윤종검의 어깨선 단단하면서도 외로웠다.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듯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그 무게를 나누지 못하는 어깨였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만 내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윤종고모가 내가 깨어있는 줄 몰랐다. 그녀의 얼굴은 빛 아래 고요했다.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언제나 멀리 있는 사람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가끔 윤종고모는 창호지 밖 어둠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길고 멀었다. 마치 그 어둠 너머에 누군가를 숨겨둔 것처럼 혹은 자신이 놓치고 온 시간을 떠올린 듯 했다. 그럴 때면 내가 깰까봐 조용히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윤정고모의 그 눈빛을 보면 가슴이 저릿했다. 어느 날 밤 윤정고모가 내 곁에 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동수야, 잘 자라. 꿈에서도 따뜻하게 자야지. 그 말뜻은 몰랐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를 어렴풋이 느꼈다. 꿈에서도 따뜻하게 자라. 이건 아마 윤종 고모가 어, 자신의 소망이었을지 모른다. 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어, 누군가의 따뜻하게 숨쉬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내 귓속에 남아왔다. 윤정 고모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천천히 내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따뜻하게. 그 말의 울림이 내 안에 퍼졌다. 그때 공기, 윤정검의 손끝, 그리고 그 밤의 달빛의 여운과 무게까지 모두 내 어린 기억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윤정검은 내게 세상의 처음이었다. 세상은 그 손끝에서 시작되고 그 목소리로 안심이 되었으며 그 눈빛으로 빛났다. 어머니가 세상을 버티게 해준 사람이었다면 윤정검은 내 마음을 자라게 해준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 종종 그 밤의 냄새를 떠올린다. 풀 냄새와 등잔불 냄새. 그리고 빨래 비누 냄새. 그 냄새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단지 과거의 향기가 아니라 나를 키워낸 사랑의 냄새였다. 윤정검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다들 할머니를 닮아서 그렇다고 했다. 내가 보다 할머니는 이뻤다. 왜 할아버지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남들은 할아버지도 멋지고 잘생겼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닐까 훗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도 할아버지를 닮았다. 우리 할아버지를 교과서에서 봤을 때 놀랐다.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다. 할아버지는 김구 선생님과 똑같았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 같았다. 윤종고모의 젊은 날 외양은 그렇게 이뻤다. 봄햇살 같은 살결 정돈된 눈매, 웃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 그리고 말끝마다 촉촉해 잦아드는 목소리. 그녀가 마을 우물가에 지나가기만 해도 물 깃던 안악들도 속삭였고 소년들도 물동이를 들고 괜히 그 길로 지나쳤다. 소년들은 물지개를 들고 괜히 그 길로 지나쳤다. 고치면서 할게요. 물지개. 에, 윤종 고모는 그 모든 시선을 모른 척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그 미소 한 줄기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일렁였다. 그 시절 시골은 좁고 말은 빨랐다. 누가 웃으면 그 웃음은 하루 만에 마을 끝까지 번졌고 누가 울면 그 사연은 이튿날 새벽 시장의 소문이 되었다. 윤종고모에 관한 혼담도 그랬다. 당신끼리 있던 교사, 읍내 경찰관, 심지어 면장 자제의 이름까지 오르내렸다. 윤종고모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 그 말에는 순종과 단념, 그리고 어쩐지 가벼운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른들 사이에 갑자기 도시란 단어가 들려왔다. 도시에서 온 교사라니 가수원도 있다더군. 그래, 그 집은 돈도 많고 돈도 있고 인품도 좋다네. 그러나 윤종 고모가 갈 그 집은 어, 재치집이었다. 이미 에, 그 남편 된 교사에게
에, 나의 나의 고모에게 이미 이 사촌 형과 사촌 누나들이 있었다. 이거 메모하고요. 자,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마을에 왔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의 셔츠는 희고 구두는 먼지가 없었다. 그 사람 옆에 선 윤종고모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결혼 이야기는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아무도 윤종고모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 마치 윤종고모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계산 속에 정해진 일처럼 흘러갔다. 마을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다. 이제 윤종이 팔자 폈다. 도시 가면 고생 끝이지. 저 얼굴에 저 시집이면 하늘이 도운 거야.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린 마음에 알 수 있었다. 윤종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 밤마다 윤종고모가 마루 끝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모습, 그것이 이제 떠나야 하는 사람의 그림자라는 걸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윤종고모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작은 정구의 흐릿한 빛이 깜빡였다. 종이창 사이로 가을바람이 새어 들어와 윤종고모의 여린 몸을 흔들었다. 빛이 윤종고모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웃는 것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 마치 마음의 절반이 이미 어디론가 떠난 사람 같았다. 나는 방 문턱에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윤종고모는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동수 이제 고모 멀리 간단다. 그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막혔다. 아직 어린 내 입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붙잡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이 움직였다. 나는 윤종고모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윤종고모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윤종고모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손가락이 내 손등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만지기만 했다. 마치 손끝으로 내 얼굴 윤 걸 기억하듯이 그 부드러운 살결 위를 더듬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나를 향해 있었고 여린 정구 빛 속이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잠시 후 윤종 고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꼭 잘 커야 해. 고모가 안 보인다고 울면 안 된다. 내가 울면 고모 마음이 찢어질 테니까. 그 말 끝에 윤종 고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 윤종고모의 모습이 번져 보였다. 윤종고모는 내 볼에 입을 맞췄다. 입술이 닿는 순간 내 피부 위로 따뜻한 물기가 남았다. 그녀는 내 손을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모가 멀리 가면 내가 보고 싶을 거야. 그땐 사진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꼬리만 올랐을 뿐 눈은 웃지 않았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잡히어 빛이 번졌다. 그건 눈물이었다. 작은 등불에 그 눈물을 비추자 그 한 방울이 마루 위로 떨어졌다. 나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윤종고모가 내 머리를 쓰다듬며 속삭였다. 내가 널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엄마는 바쁘잖아. 고모가 기르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말 끝에 윤종고모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안 되겠지. 욕심이지, 내 욕심.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윤종 고모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내 손등에 앉았다. 닿았다. 젖은 실처럼 미끄럽고 차가웠다. 윤종 고모는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 부분 늘 그랬던 것처럼 따뜻했지만 오늘은 그 온기 속에 이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가만히 숨을 참았다. 윤종 고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가슴을 그대로 전해졌다. 내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다. 동수야, 내가 잘 건강하게 잘 자라면 고모가 그걸로 충분해. 고모는 그걸로 충분해. 내가 옆에 없어도 꼭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창밖에 풀벌레가 울었다. 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방 안에까지 스며들었다. 윤종검의 숨소리가 섞여 밤이 길게 이어졌다. 한참 후 윤종검은 내 곁에 누워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느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를 중얼거렸다.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건 참 어렵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그 소리가 내 귀 속에 남았다. 그날 밤 여린 빛에 알전구마저 꺼진 그 방에서 윤종검은 오래 울었다.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린 만큼 컸다. 그 울음은 벽을 타고 천정을 스쳤고 내 귀에 스며들었다. 내가 잠든 뒤에 윤종고모는 고모의 울음은 한동안 멎지 않았다. 등잔불의 불씨가 점점 낮아지며 방 안에 붉게 물들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윤종 고모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다. 그 울음은 단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 보내야 하는 사람의 울음,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사람의 울음이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그 울음을 들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 윤정 고모의 울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 울음은 훗날 내가 어른이 된 뒤에도 내 귀의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 결혼 준비로 사람들이 붐볐다. 고모의 방에는 꽃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윤종고모는 하얀 저고리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 옷 위에 금빛이 번졌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 동수. 그 말 뒤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윤종고모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 속에 윤종고모의 향기와 눈물의 냄새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언제나 등잔불 아래 윤종고모가 남았다. 눈물을 참으며 웃던 얼굴, 내 볼에 입 맞추던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동수야 잘 살아야 한다. 고모는 그걸로 됐다. 그 말이 내 인생 가장 오래된 약속처럼 남았다. 윤종고모가 시집을 간 뒤에 종종 우리 집을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마당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다. 먼 길을 달려온 듯한 신발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어, 불에는 바람에 걸린 듯한 붉은 온기가 볼에는 바람에 에, 걸린 듯한 붉은 온기가 감돌았다. 손에는 늘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그 보따리로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묘하게 언제나 손잡이 부분에 달아 있었다. 오랜 시간 손에 쥐고 있었던 흔적이었다. 그 안에 과자와 새 옷, 책, 연필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병 하나가 있을 때도 있었다. 그 병에 늘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윤종고모가 웃었지만 사실은 그녀가 직접 담근 꿀이나 청이었다. 보따리를 풀 때면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시골의 먼지 섞인 공기 속에서 윤종고모의 도시 냄새, 샴푸 냄새, 비누, 그리고 약간의 향수가 섞여 들어왔다. 그 냄새가 나면 나는 괜히 들떠서 웃었다. 우리 조카 다 컸네. 얼굴도 길어졌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내게는 마치 축복처럼 들렸다. 윤종검은 내 볼에를 만지고 냄새를 맡았다. 아직 아기 냄새가 나네. 그 말에 나는 부끄럽지만 행복했다. 그녀의 손끝 언제나 따뜻했고 손밑에 미세한 비누 거품 냄새가 났다. 그건 어릴 적 내 잠을 재워주던 그 손의 냄새 같았다. 윤종검은 자리에 앉기 전 항상 부엌을 한 바퀴 둘러봤다. 어머니가 공장일로 나가 있는 틈이라 집은 늘 어수선했지만 윤용고모는 그런 걸 탓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부엌 수건을 들고 식탁을 닦거나 된장독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냄새 좋다. 아직도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네. 그 말 속에 묘한 그리움이 있었다. 아마 그녀에게 그 냄새는 고향이자 자기 자신이 머물렀던 시간의 냄새였을 것이다. 그녀는 내게 항상 무엇인가 먹였다. 달콤한 과자, 버터 냄새 나는 빵, 도시에서만 판다는 초콜릿. 나는 그걸 입 안에 넣으며 신기했다. 이건 청주에서만 파는 거야. 동수는 이거 좋아하겠네. 윤종금은 그렇게 말하며 내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웃으면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다. 나는 윤정 고모가 오는 날이면 꼭 새 옷을 꺼내 입었다.
윤종고모 앞에서만큼 지저분한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윤종고모의 웃음은 조금씩 바래갔다.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미소 끝에 자주 흔들렸다. 손에 들린 보따리의 크기도 작아졌고 그 안에 이제 과자보다 편지나 수첩 같은 것들이 더 많았다. 가끔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손끝이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요즘은 좀 힘들지? 어머니가 물으면 윤종고모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언니가 더 힘들죠. 저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잠깐 공백이 따라왔다. 그 짧은 공백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멀리 흘렸다.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혹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듯한 눈이었다. 그녀의 부쩍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 밥풀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눈빛은 무서워서 괜히 떠들거나 웃었다. 그러면 윤종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동서는 참 밝네.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가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미소는 종종 눈가에 닿지 않았다. 볼은 올라가는데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 속에 늘 조용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윤정 고모가 부엌에서 나를 불렀다. 동수야, 이리 와봐. 나는 달려갔다. 고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많이 컸구나. 그 말의 어조가 예전과 달랐다. 자랑이나 기쁨의 말투가 아니라 멀리 떠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모를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이 아주 천천히 내 손을 덮었다. 손이 참 따뜻하네. 이런 손이면 사람의 상처도 덮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그때 그 말 뜻을 몰랐다. 그저 윤종고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았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 눈빛이 내 마음속에 한 겹 한 겹 쌓였다. 그건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윤종 고모가 집을 나서기 전에 현관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하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햇살이 얼굴에 스며들자 그녀 눈가에 빛이 번졌다. 동수야 또 올게. 그때는 더 좋은 거 사올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낮았다. 마치 자신을 다독이는 듯한 말투였다. 그녀가 길모퉁이에 돌아 사라질 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윤정 고모가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햇빛에 번지며 그녀의 정장 위에 목을 감싼 하얀 목도리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눈부셔서 나는 눈을 찡그렸다.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시렸다. 바람이 불어 마당에 먼지가 일었다. 그 먼지 속에서 윤종 고모의 웃음소리가 잠시 남았다가 사라졌다. 그에게 윤종 고모는 한동안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날이 추워 못 오는 거지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윤종검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는 가끔 윤종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혼잣말을 했다. 아직 아기 냄새가 나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이해했다. 윤종고모가 나를 보며 그 말을 했던 이유를. 그건 단지 귀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순한 시간, 아직 세상에 상처받지 않았던 마음을 내게서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윤종고모의 냄새와 웃음을 더 선명히 기억하게 되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 종이봉투를 여는 소리, 그리고 손끝의 온기,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한 겹의 시간으로 남았다. 윤정고모가 오면 집은 따뜻해졌다. 그러나 윤정고모가 떠나면 그 따뜻함은 금세 식었다. 그 차가움이 점점 길어졌다는 걸 나는 아주 늦은 나이에야 알았다. 네, 오늘 이렇게 1편을 총 20페이지짜리인데요. 9페이지 중간 4편, 그 4부까지 이렇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 어, 어, 했는데 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죠. 가족들의 아픔 이야기들을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 텍스트는 다 올리겠습니다. 텍스트는 다 올릴 텐데 이 텍스트로 다 읽어보실 분 다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낭독으로 계속 들으실 분은, 들고, 저기, 듣다가 조금 잘못된 건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